자, 오늘은 또 어제와 다른 내용으로 왔어요. 맨날 와, 이제. 어, 어제는 그제 제가 입술 플랫 포켓을 달다 보니 생각하니 그 바지 뒤도 그렇고 입술 포켓을 이왕 하면 또 거기에 비슷한 과정에 멜트 포켓이 있길래 그게 서로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길래 연결하는 의미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건 할 순 없잖아요. 뭐 양장 기능사 시험 전문 그거 강사인가? 그래서 연결되는 내용이 있길래 멜트 포켓을 한번 찍어봤고요. 거의 또이또이잖아요.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입술 포켓에서 그 입술감 대신에 멜트감이 들어간 것 뿐이거든요. 이쪽 창이 나기 전에 이쪽에 멜트감 붙이고 저쪽 반대편 창이 나는 저쪽 반대편은 마중감 붙이고 그리고 뒤집고 똑같고 입술감도 그렇게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똑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늘은 그 겹트임 있죠, 겹트임 생각나시죠? 치마 겹트임. 치마 뒤에 보면 그 겹트임 했던 거. 자, 이제 그 겹트임에서 보면 그 겹트임이 재밌는 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겹트임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 탑자락, 탑에다 구멍 내고 밑에 언더자락, 그 밑에 아랫자락, 언더자락에 단추 달아서 그거 이렇게 붙이면 그거 이렇게 단추 잠그면 그게 어느 부분인가 그거 자체가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그거랑 거의 비슷한 게 똑같은 게 그 남자들 자켓이나 좀 고급 자켓 소매 끝에 단추 달려 있잖아요. 물론 그게 페이크로 달려 있는 단추는 요즘 많아요. 자켓이라고 해서 그걸 열고 닫고 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어떤 클래식하고 포멀한 느낌을 주려고 격식을 갖춘 느낌을 주려고 자켓이니까 단추만 딸랑딸랑 달려놓은 것도 많지만 정통 클래식한 자켓들 보면 거기 정말 구멍 뚫려 있고 오픈되게 돼 있거든요. 그 겹트임이에요, 그게. 소매 겹트임. 치마 뒤에 겹트임에다가 단추 달고 단추구멍 달면 그게 소매 뒤에 겹트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응용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치마 밑에 단도 그렇고, 우리 겹트임 할 때는 밑에 단 그냥 접었잖아요. 접어박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식으로 접어박는 거 말고, 왜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시죠? 화면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대각선으로 접어박는 거 있죠? 그걸 지금 한번 해보려고요. 겹트임에 있는, 근데 이건 꼭 겹트임에만 이렇게 단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홈패션에서도 뭐 식탁보 같은 거 만들 때 테두리만 이렇게 마감 처리하면 끝날 때도 쓸 수 있고, 쓸 수 있게 하자면 여기저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대각선 처리하는 걸 오늘 한번 뭐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긴 하나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알려드리려고요, 좀. 그냥 막 접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여기 접고 수월하기는 어차피 봉제법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접어서, 여기 그냥 이렇게 접어놓고 대각선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어놓고, 이렇게, 이거 힘들어. 이렇게 대각선 만들면 되죠. 이것도 되죠. 이거 눌러 박으면 돼. 상침, 스티치, 때리면 돼요. 세상에 안 되는 봉제법은 없다고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쵸? 다 맞는 봉제법이에요. 맞는 봉제법이 어딨어. 그렇게 표현하기보단 같은 모양새지만 봉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는 하나지만 접근 방식은 다 여러 가지죠. 풀이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다만 봉제에서 차이는 그런 건 있겠죠. 같은 모양새가 연출되지만 거기까지 오기까지 봉제 과정이 간단하냐, 심플하냐 이런 건 있겠지. 또 봉제를 해놓고 나서 얼마나 깔끔하냐. 이렇게 봉제했을 땐 좀 더 깔끔하게 된다. 같은 모양이지만 그런 차이는 있겠죠. 얼마나 심플하게 봉제를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깔끔하게 봉제를 갈 수 있느냐의 차이는 있겠지. 그죠? 그러나 방법이 아닌 봉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상한 데 승분하고 있었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렇게 막 눌러 박아야 되는 대각선 말고, 좀 깔끔하고, 시접을 좀 줄이고 뭐 그럴 수 있는 대각선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스타트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게 편집기가 무료 편집기를 사용하다 보니 한번 원테이크로 가고 싶은데 원테이크 갈 때 이게 20분 이상 넘어가면 안 돼.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9분쯤에 끊고 이렇게 갈게요. 자, 보면 여러분이 이제 마감을 친다 치죠. 여기에 대각선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이제 보자고요. 보면 그 전에 여러분이 먼저 첫 번째 단계, 1단계 먼저 해놔야 될 게 뭐냐면 완성이 됐을 때 마감 처리를 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제가 좀 어휘가 딸려서 시접 처리를 미리 해놓으시라고요. 시접 처리를. 나는 여기를 완성이 이따오로 됐을 때 이쪽은 오버록이 돼 있었으면 좋겠고 이쪽은 접혀 있었으면 좋겠어. 만약 그렇다. 그러면 접어 다려놓고 오버록 쳐놓으시라고요. 오케이? 안다스탠드? 오케이, 안다스탠드.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저는 이쪽 가로 쪽에 있는 변과 세로 쪽에 있는 변이 저는 접어 다려놨어요. 왜? 이게 완성이 됐을 때 이쪽도 접혀 있었으면 좋겠고 이쪽도 접혀 있었으면 좋겠어서. 오케이? 자, 시접 처리. 나중에 완성됐을 때 오픈되어져 나올 시접 처리를 미리 해놔라. 첫 번째 1단계예요. 그게. 자, 2단계 들어갑니다. 이제 설명.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만약에 제가 잔소리가 좀 심하죠. 제가 하도 초중고 애들이랑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잔소리를 좀 많이 해요. 저랑 수업하면 아주 귀에 딱지가 앉아. 잔소리를 좀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걸 만약 오버록도 아니고 접혀 있지도 않고 나는 그냥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어. 그럼 그냥 오픈해 놓으면 되는 거고. 어쨌든 완성 상태의 시접 처리를 미리 해놓으라는 말씀. 자, 2단계 넘어갑니다. 자, 2단계는 이제 완성됐을 때 상황을 만들어 놓으세요. 이거예요. 물론 센티를 대는 수도 있어요. 홈페이션 같은 경우에는 밑단은 뭐 6cm, 옆에는 1cm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물론 옷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딱히 없어서 그냥 나는 느낌대로 하겠어. 나는 그냥 눈으로 봐서 좋은 비율로 접을 테야. 그럼 접으세요. 두려워 말고 센티 몰라도 돼. 완성돼야 할 상태를 미리 뭐 다릴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좀 접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는 보통 이쪽 변의 폭하고 이쪽 변의 폭이 같은 정사각형 대각선이 좀 흔하게 많죠. 근데 제가 지금 원리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그럼 얘가 정사각형 얘처럼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쵸? 정사각형이면 좀 쉬워요. 원리는 똑같은데 설명이 쉬워질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 경우 저 경우 다 할 수 있는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완성됐을 때 상황을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다시 펼게요, 다시. 자, 그러면 완성될 상황을 만들어 놔서 하나하나. 자, 얘 밑에 거 먼저 접을게요. 나는 밑에는 이렇게 완성시킬 거야. 밑에는 이렇게 완성시킬 거면 살짝 접어서 끝에 요 라인에 밑에 걸 접어서 요 라인에 포인을 하나 찍으세요. 완성 포인이에요, 여기가. 포인. 화면에 보이시죠? 가로 라인을 접어서 세로의 포인을 찍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말이 길어져서 어렵잖아. 그냥 완성되는 라인을 접어서 이쪽에 포인을 하나 찍으세요. 자, 그 다음 다시 펴고. 자, 이쪽은 한 이 정도 됐으면 좋겠어. 이쪽은 쭉 이렇게 접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이쪽으로 해서 이번엔 포인 어디 찍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기를 접었으니까 포인은 어디? 여기 찍어야지. 포인. 여기. 됐죠? 그럼 여기 포인 찍혔고 여기 포인 찍혔어요. 맞죠? 그래 놓고 자 보세요. 제가 뭐 확인을 위해서 여기 약간 뭘 하나 해야 돼. 자,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한테 뭐 그래도 확인차 봐야 될 확인하시라고. 자, 아마 완성됐을 때 꼭지점이 이쯤 될 거예요. 제가 정확히 접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쯤 될 건데 정확히 할까요? 딱 요 점을 찍어 보시란 얘기지. 안쪽에. 근데 지금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어쨌든 여기 포인 찍힌 상태고 여기 포인 찍힌 상태죠? 그러면 그 두 포인을 연결하세요. 띠리리 띠리. 정확히 연결하셔야 돼요. 포인. 요렇게. 보이셨죠? 자, 이게 정확히 찍힌 점이고 정확히 너비만큼 가서 찍힌 점이면 아마 요 지점을 지나게 되실 거예요. 요 지점. 그걸 확인차 얘도 한번 찍어본 거예요. 안 찍어도 상관은 없는데 얘를 접을 만큼 접어서 포인 하나 정확히 찍고 얘도 완성됐으면 좋겠는데 만큼 가서 포인 하나를 정확히 찍으시면 이쯤 했나요 제가? 이쯤 했나 봅니다. 정확히 찍어 놓고 이 두 점을 포인을 연결하시라고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을 요 지점은 접혔을 때, 두 개가 다 접혔을 때 요 꼭지점, 이쪽 꼭지점. 근데 이건 또 겉에다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 그죠? 어쨌든 이 지점을 지나면 정확히 잘 찍으신 거예요. 정확히 잘 찍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 않았죠? 자, 2단계 끝났어요. 자, 3단계. 얘를 접혀 있으면 접힌 상태로, 오버록 돼 있으면 오버록 된 상태로 옆갈짝 펴놓고, 그래 놓고 포인트 찍었고, 그렇게 해놓고 선도 그린 거예요. 대각선도. 그래 놓고 얘를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 포인 찍힌 자리와 여기 포인 찍힌 자리를 요래 봐가며 맞추셔야 돼요. 봐가며 제 눈에 지금 보이나요? 요렇게 맞추세요. 요래 봐가며. 맞냐? 안 보이냐? 저 지금 이거 핸드폰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가리고 있어서. 자, 그러면 이쯤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각선 그린 거 보이죠? 요 선 박으시면 돼요. 이거 뭐 굳이 핀업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 박으시면 돼요. 또르르륵. 여기서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뒤집으면 내가 원하던 위치에 정확히 대각선이 와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다른 설명을 해볼게요. 같은 상황 가지고. 자, 이 대각선 할 때 이 지점을 지나고 이 지점을 지나는 그러면서 접힌 선 있죠. 이 접힌 선에 직각인 선이기도 해요. 이 선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포인만 찍어. 어디 갔니? 내 핀셋. 어이구야. 포인만 찍고 이 대각선은 안 그린다 치자고요. 포인만 찍어놓고 그러니까 내가 완성될 자리에 완성될 자리에 포인만 찍어놓고 이 선은 안 그린 채로 이 두 점이 마주 보도록 요래 보고 두 점을 맞춘 후에 자연스럽게 얘를 접어 놓으면 접힌 선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 접힌 선의 수직이면서 요점, 포인 찍었던 요점의 직각인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선에 직각인 선을 그려도 이 선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라고. 근데 이거보단 얘가 편하지 않아요? 그냥 접힌 만큼 포인 찍고 두 선 연결하면 이게 박을 선이에요. 접어서 포인 찍은 데 딱 맞잡아서 자연스럽게 놓으면 요 선이 박을 선이라고. 그럼 대각선 원하는 대로 나와요. 네. 또 다른 설명도, 같은 상황을 가지고 또 다른 설명도 해볼게요. 아까 완성됐을 때, 요렇게 완성되고, 요렇게 완성됐을 때 요 점 안쪽에 찍었잖아요, 제가. 요령껏 찍으시면 되겠죠? 이 점을 정확히 찍으려면 겉으로 접으면 되죠. 겉으로 접고,
겉으로 접어놓은 다음에 찍으시면 되죠. 그죠? 그럼 접어놓고 어떤 설명도 가능하냐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같은 두 점을 찾는 거예요. 이건 좀 숙련자가 많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자, 이 점을 찍어놔, 얘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간만큼, 완성될 거를 거꾸로 접어 놓은 다음에 이 점을 찍어 놓고 난 다음에, 얘를 갖고 와. 자를 가져와서, 연필을 하나 세워놓고, 그 점에 세워놓고, 자를 대놓고, 자를 계속 움직이는 거죠. 자를 움직여서, 이 점을 지나면서, 요 변하고 만나는 교점과 요 변하고 만나는 교점, 이 길이가 같은 지점을 찾으라는 거지. 지금은 다르죠. 얘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얘는 이만큼이야 되니까 얘를 계속 움직이라는 거지. 움직여서 이제 이 길이 같네. 그럼 그 지점에 포인을 하라는 얘기죠. 이런 설명도 가능하다고요. 설명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 가능한데 결국 결론은 그거야. 결론은 이 길이 같은 두 점을 찍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는 데 있어서 접어가는 게 편하더라는 거죠. 실제로 완성될 자리를 접어서 내가 여기서 얘는 완성시킬 거야, 포인. 나는 이쪽은 이렇게 접어서 완성시킬 거야. 요만큼 접어서 완성시킬 거야, 포인. 그래서 그 포인 연결. 그럼 선 나오고 걔를 그대로 시접이 완성된 접었으면 접은 그대로 포인 된 지점을 이렇게 맞잡고 맞잡아 놓고 얘를 자연스럽게 접어 놓으면 아까 대각선 찍은 데를 박으면 되는데 이 대각선이 정확한지 확인하려면 역시 자를 대고 이 점을 지나면서 이 변이랑 직각인지 확인하면 이게 정확한지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해와 볼게요. 자, 보세요. 접어왔단다. 박아왔어요. 보이시죠? 박아왔어요. 뚜루루뚜루 박아봤습니다. 자, 이제 뒤집을게요. 사실 얘가 다 시접이에요. 시접인데 그럼 잘라도 돼요. 숏하게 자르셔도 되고, 이거 혹시 내가 수선을 이제 가져가는 사람이 수선을 할 수도 하는 문제인데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거 자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싶으면 그냥 적당히 접어 놓으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접든 잘 접어서 확 뒤집으세요. 이렇게 놓고 확 뒤집어 까요. 따란 됐죠? 정확히 나왔습니다. 깔 없이 나왔습니다. 대각선 문제 없죠? 완벽하죠?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 만드시면 돼요. 트임할 때도 치마 뒤 트임할 때도 이렇게 소매 끝에 할 때도 트임할 때도. 그러면 솔직히 얘가 어찌 보면 정사각형 아니잖아요. 직사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사이즈의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하던 이렇게 하시면 전혀 어려울 게 없다고요. 정사각형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네. 그럼 정사각형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원리가 똑같은데. 정사각형은 똑같죠. 정사각형도 내가 만들 정사각형 사이즈만큼 올라가서 포인, 또 이쪽으로도 정사각형 만들 만큼 가서 포인. 제가 살짝 정사각형은 사이즈를 재야 되기 때문에 미리 포인을 찍어 놓은 것 뿐이에요. 큰 건 안 돼. 큰 건 왜 안 돼? 큰 것도 돼. 포인. 가서 정사각형 사이즈만큼 가서 포인. 그래서 그 두 개 있고. 예. 근데 어차피 이거 정사각형 자체가 이 길이가 서로 같잖아요. 직사각형하고 다르게. 그죠? 이 길이가 같을 거기 때문에 뒤집어 이렇게 변하고 변을 처음부터 마주대 놓고 변하고 변을 만나게. 얘는 안 그랬잖아요. 많이 어긋났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보세요. 그쵸? 얘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접혀진 모양이. 그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어차피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포인 찍어 놓고 정사각형 크기만큼 포인 찍어 놓고 정사각형 사이즈 포인 찍어 놓고 이 점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접힌 이 선의 직각인, 이 점을 지나면서 직각인 선을 그리면, 직각인 선을 그리면 이거 박으면 된다고. 원리는 같은 얘기예요. 어차피 이거나 이거나, 이 두 점 연결한 거나, 그죠? 그래, 정사각형은 그래서 좀 가는 방법이 수월하지만, 직사각형은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만들 것만큼 가서 포인, 내가 만들고 싶은 만큼 또 펴고, 얘를 만들고 싶은 만큼 가서 포인 해서 그렇게 이유라는 거죠. 그럼 박아야 할 선을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정사각형은 마찬가지인데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금방 이렇게 접어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변하고 이변 마주보게 해서. 그쵸? 여기 꼭지점에 대고 확 접어. 이렇게. 확 접어서 정사각형 사이즈 만들고 싶은 만큼 점을 찍어 놓고 이렇게 박아도 된다는 얘기죠. 겉과 겉이 마주보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내가 여기를 만약에 2cm 줄게 정사각형 이렇게 해서 2cm 2cm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시점 마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2cm니까 4cm 가서 포인 하나 찍고 4cm 가서 포인 하나 찍으면 되죠. 아니면 접어서 4cm 가는 게 편하겠구나. 겉과 겉을 마주보게 이렇게 가서 겉과 겉을 마주보게 가서 4cm만 가서 포인 찍고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선의 수직인 수선 그리고, 그래서 여기 박으셔도 되고, 원리는 같고 설명은 다르게 할 수는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정사각형은 그렇게 뭐 1cm면 1cm 가면 되죠. 접어서 여기서 1cm 가서 요 선의 수선인 수선 그려서 박으면 되지. 그쵸? 근데 정사각형은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직사각형일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직접 접어서 가는 게 찾기가 수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사각형도 박아와 볼까요? 박아와 볼게요. 정사각형도 후다닥 박아왔고요. 시접 컷 하셔도 되고, 얘를 살리시고 싶으면 적당히 예쁘게 잘 접어서 정리해서 확 뒤집을게요. 따라라 따라라따 됐죠? 다리시면 되고 이렇게 됐죠? 얘도 된 거고 이렇게 직사각형도 정사각형도 자유롭게 대각선 처리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시접이 띵겁다 생각되시면, 원단이 두꺼워서 시접이 두껍다 싶으면 좀 잘라내시면 되는데, 혹시 수선을 할 수도 있으니 최대한 납작하게 다림질 하면서 눌러주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죠? 이게 만약 옷이면 공구르기 하시면 되고, 그쵸?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옷이면 여기 바이어스가 싸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럼 바이어스 싸진 채로 그냥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는 그거예요. 요는 이렇게 내가 뭐를 만들 거야. 코트를 만들 건데, 완성됐을 때 끝 처리를 미리 해놓으라는 게, 얘가 만약 바이어스로 끝나 있을 거야 하면 바이어스를 미리 쌓아놓으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포인, 또 이쪽만큼 접을 만큼 접어서 포인 해놓고 포인을 입고 이어서 뒤집어 까서 거길 포인 한 지점을 맞춘 다음에 대각선 그려져 있는 걸 박으시면 된다고. 자,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하고 끝낼게요. 잔소리가 많아요, 제가? 그렇지는 않아요. 이 반복학습 중요해. 세뇌교육. 어느 정도는 세뇌교육이 돼야 돼. 그죠? 제가 너무 방송 보실 분들을, 방송이라고 해도 되나, 이런 거를? 너무 여러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앞으로 너무 아이들 취급하면, 저 사람 원래 저런가 봐 하세요. 제가 워낙, 원래, 초중고 애들 지도하는 수학을 했었어서 좀 잔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잔소리 해주는 사람 좋지 않아요? 다 큰 다음에 잔소리 해주는 사람 없잖아요. 싫은 사람도 있겠죠, 물론. 엄마 잔소리 하는 거 되게 싫잖아. 그쵸?
근데 막상 다 크고 난 다음에는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안 해줘서 그게 또 서글플 때가 있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컸구나. 내가 너무 늙었구나. 난 이제 누구에게 조언을 해줘야지. 조언을 받을 입장은 아니구나. 어렸을 땐 그게 그렇게 싫더니. 자, 마지막. One more time.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첫째, 1단계 마감 처리 미리 한다. 마감 처리 미리 한다. 바이어스면 바이어스, 오버록이면 오버록, 접는 거면 접어놓기까지 다려서. 접는 걸로 끝내고 싶으면 접어놓기까지. 마감 처리한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가 완성하고 싶은 만큼 접는다. 마감 처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마감 처리일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 그쵸? 아무것도 안 한 채로 난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어. 그럼 이대로 놔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 그럼 나는 그 다음에 완성 지점까지 가서 포인트 찍고 가로 세로 전부 다 완성 지점 가서 그러니까 밑에 이걸 가로를 접으면 세로 라인에다가 포인트를 찍으라는 얘기. 세로를 접었어? 그러면 가로 라인에다가 포인트 이렇게. 그 다음에 3단계 포인트 찍는 게 2단계 3단계 두 포인트를 잇는다. 포인이 정확하게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얘를 다시 거꾸로 한번 접고 접었을 때 그 꼭지점 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은지 확인하는 게 그게 확인하는 방법. 정확히 이 포인트과 이 포인이 정확히 찍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됐죠? 자, 해놓고 난 다음에 이 포인과 이 포인이 만나도록 뒤집어 까가지고 겉과 겉이 마주보도록 해서 얘를 띠리리띠리 잘 보고 이렇게 잘 봐서 마주보고 아니면 그것도 돼. 그거 하다. 이걸 언제 이렇게 보냐. 우리 또 아이러브 가위집 가위집 내놓고 살짝 내놓고 찢어지기만 안 내도 되겠다. 근데 가위집은 안 되겠네요. 마감이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냥 이렇게 봅시다. 그냥 이렇게 마서 놓고 여기 박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돼 있는 게. 그죠? 여기 분명히 수직일 거예요. 수직이 아닐 리가 없어. 확인 또 해. 그러면 접힌 데랑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접힌 라인과 수직인지 확인하세요. 요 자외선을 이용하면 되죠. 자의 이 선하고 이 선이 맞는지 확인하면 되지. 그쵸? 그래서 박는다. 박은 다음에 뭐 한다? 시접을 컷하든지 시접을 잘 접어 넣어서 뒤집는다. 뒤집으면 이 상황 나오더라. 여기까지. 자, 혼자 박수치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대각선 잡는 방법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